물류관리론 2주차 2-2 수요 예측의 개요 및 물류관리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에서 시간상 못했던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에서 물류 전략의 목표에 대해서 비용 절감과 자본 절감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류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 하는데요.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과 단기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수립을 합니다. 이건 시간적인 내용이 되겠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장기 계획을 우리는 보통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고요. 중기 계획을 전술적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기 계획을 운영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장에 있어서 큰 범위는 전략이 있겠고 전술이 있겠고 그래서 실제 전투하는 운영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류학문이 미 해군에서 굉장히 발전을 가속화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로 물량을 군수 물자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사실은 물류학문은 미국 해군에서 엄청나게 이 학문을 발전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계획들이 그렇다 보니까 전쟁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전략, 전술, 운영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경영 전략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장기 계획을 전략적 계획이라 하고 중기 계획을 전술적 계획이라 하고 단기 계획을 운영 계획이라 한다. 그래서 보통 전략적 계획은 1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주로 전략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 중에는 창고 입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 그리고 수송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뭐 국내 배송은 물류업체에서 열차를 통해서 와서 아니면 여기서 화물 트럭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해외의 경우는 틀리겠죠. 항공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을 때는 비용과 관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고 항공 운송일 경우는 조금 단위가 비싸지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품목, 품종, 고객의 욕구, 니즈에 따라서 이 품목을 수송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송 수단 그리고 창고 입지 결정인데 결국은 물류 거점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인데요. 전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보다 더 작은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세우는데요. 재고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 주문의 우선순위 규칙을 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재고 물량을 예를 들어서 쿠팡이 지금 쿠팡 예를 많이 드는데 물류가 상당히 활성화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참고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를 광주광역시에서 소비하는 평균량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소비하는 양 부산에서 소비해야 하는 양 이런 양들이 그 전에 판매 내용에 의해서 대강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광주는 1000개가 소비되고 대구는 500개가 소비되고 부산은 300개가 소비된다. 그랬을 경우 창고에 미리 광주는 1000개니까 1000개를 먼저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대구는 500개밖에 필요하지 소비가 안 되는데 미리 1000개를 넣어놔서 창고 부담을 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는 한 달 판매가 예를 들어서 500개라면 500개만 가져다 놓는다든가 이런 재고를 정리를 최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주문 우선순위 규칙인데 고객이 빠른 배송을 위해서 주문한 내용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건 미리 현지에 도착시켜 놓고 배달을 한다면 그렇게 빠른 배송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고객의 주문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여유 있고 그리고 배송 재고 물량이 충분했을 때 배송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급자를 예를 들자면 용역업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계획인데요. 시간 일 단위로 자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주문해서 처리하는 것, 그리고 경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주문품 발송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단기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한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 표를 정리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설의 위치, 어디에다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 수는 몇 개 정도 할 것인가,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고는 얼마 정도를 보유할 것인가, 그리고 경로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부분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수단 선택인데 항공으로 할 것인가, 선적을 해서 배로 운송을 할 것인가, 또 계절적인 혼합 서비스라든가 보충량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문 처리 부분인데요. 주문 입력 시스템 선택과 설계를 해서 주문할 때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주문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고객 서비스도 배송을 해놓고 이미 배송이 됐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줄 것인가 안 보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지겠죠. 또 창고 보관이라든가 또 구매 내용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계약 공급 주문하기 이런 것들을 1년에 의사결정 수준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기준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으로 간다면 이런 표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저 안에 채워 넣었을 때 하나의 의사 결정 수준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좋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보관했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상품에는 물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경영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계획 수립 과정인데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4단계, 이렇게 1, 2, 3, 4단계로 물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물류가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세부 내용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물류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 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물류 환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계는 그 물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경쟁사는 어떻게 물류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 회사의 물류 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비교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 산업은 물류를 어떻게 하고 있고 경쟁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파악이 돼야만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어떤 건물이나 창고, 소프트웨어 환경, 서비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환경 등 물류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법규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물류가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환경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주류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도록 해놓은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규가 바뀐 것에 대한 환경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물류 목표 설정인데요. 물류 목표는 다시 이야기하면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는 니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는 얼마만큼의 수량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원하는지, 또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을 얼마 정도를 원하는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2,500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물류 가격인데요. 그것을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데 어느 품목은 가구라든가 부피가 큰 품목 같은 경우는 2,500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5,000원, 어느 부분은 만원, 설치까지 하는 부분은 물류비가 3만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가격도 물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 수량, 시기, 가격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목표, 물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수준, 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물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물류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제품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생산 조립, 일정 계획, 재고 관리, 운송. 그래서 소비자 손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생산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 것이 소비자 손에 도착될 때까지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제 수립을 3단계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 거점을 통합하는데 일괄적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간 게 아니라 중간 거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별 물류 거점을 어떻게 하면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납기관리, 운송관리, 재고관리, 정보관리, 포장의 모듈화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물류전략 3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설계 운영 측정 과정인데요. 물류 시스템의 운영과 성과 측정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다시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 측정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측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아주 신경 쓰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더 완벽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 계획과 수요 예측인데요. 계획은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에 맞추어 수립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고 또 기업의 경영 전략이 어떻게 수립했느냐에 따라서 물류 계획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계획을 짜려면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지만 그러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소비자는 뭘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배송된 것을 원하는가, 빠른 배송을 원하는가, 아니면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원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이다 그랬을 경우는 얼음이라든가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온이 잘 돼서 녹지 않고 도착이 돼야 되겠죠. 소비자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 또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또 수량은 얼마만큼 원하는 것인지, 그 시기는 빨리 원하는가 늦게 원하는가,
특히 해외에서 배송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또 가격이 얼마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원자재 부품을 조달하고 생산 조립하고 일정 계획을 세우고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손에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활동이 계획을 돼야만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활동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하는 방법, 이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의 개요를 여기서 설명하려 하는데요. 수요 관리란 무엇인가 했더니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을 파악을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수요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 예측을 하고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결정, 이것이 수요 관리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과 시기, 이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예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부품과 원자재, 기업의 설비, 기계, 노동력에 대한 양과 시기를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판매될 것을 예상을 해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판매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기업의 설비를 계획을 세우고 또 기계를 세우고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노동력에 대한 양과 시기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것을 수요 예측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과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을 수요 예측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기법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 수요 예측의 기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산업, 어떤 제품 서비스에서 어떤 것이 더 최적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법을 그 산업이나 상품에 따라서 아니면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것이 적절할 것인가 우리는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 기법들 유형을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기법인데요.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장기 예측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유추법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하나씩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기법에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유추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계열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시간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현상이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할 때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 이걸 보통 C계열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수요에 입각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었던 것을 보고 나서 그 자료를 토대로 미래에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고대 수입 수출의 예측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쇼핑 상품에서도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패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00%의 수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듬해 전년의 인기 상품이었던 상품이 그 이듬해 보통 60% 정도는 다시 전년에 인기였던 상품이 팔리더라 하는 품목별 예측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100개가 팔렸다면 내년에는 60개 정도는 팔리겠구나 하는 잠정적인 시계열 분석에 의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예측이 사용되는데요. 이 시계열 분석법 중에서도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그리고 추세분석법, 시계열 분석해법 등 이런 여러가지 세부적인 또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기법에서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유추법 등이 있었는데 시계열 분석 기법에서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 시계열 분석법들이 있더라.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성기법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설문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시계열 분석법은 어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해서 구간을 정해서 관찰해서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형 모형인데요. 과거 자료에서 수요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에 수요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인과형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수요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엄청 다양하죠. 이것도 인과형 모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장기 예측을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인과형 모형에는 회귀 분석, 계량 경제 모형, 투입 산출 모형, 그리고 선도 지표법, 시뮬레이션 모형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과형 모형은 과거 자료를 분석해서 수요와 관련되어 있던 변수들을 생각을 했다가 미래 수요 예측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로 인과형 모형은 중장기 예측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파이 기법부터 이제 정성적 기법 이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은 2-3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단위로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수요 예측 기법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정성적 기법이었다. 정성적 기법은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것이 정성적 기법이었다.
그런데 그 정성적 기법은 아래 네 가지가 있었다.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유추법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열 분석법이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현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할 때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지를 가지고 하는 분석이 시계열 분석법인데 요건 단기 중기 예측에 사용되고 여기에 시계열 분석법은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 시계열 분석법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가형 모형인데요. 과거의 자료에서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들을 찾아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예측에 쓰는데 요건 회귀분석, 계량 모형 분석에서 시뮬레이션 모형까지 이런 분석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2-3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델파이법이 뭐고 시장조사법이 뭐고 패널 동의법이 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 2주차 강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